열흘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5일장에는 차례 음식을 장만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공항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장터. 차례상에 오를 조기와 옥돔 등 각종 생선부터 과일 가게까지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비닐봉투에 자두를 담는 상인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너무 많아서 우리 손이 모자랍니다. 손이 모자라. 사과배, 그다음에 여기 포도 종류 많이 나가고. 추석 당일까진 나흘이나 남았지만 시민들은 이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가지도 사고 고추도 사고 과일도 사고 추석 준비로 많이 샀어요. 싸고 좋은 거 많이 샀어요. 어일장에 오면 싸니까. 손님과 상인이 나누는 흥정 소리에 장터는 벌써 명절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추석 전 차례 준비에 나선 발길이 몰리면서 장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항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에 반가움이 묻어나고 서둘러 옮기는 발걸음에 명절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이제 명절에 와이프랑 같이 처갓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애기랑 이제 15개월 된 아이랑 같이 오게 됐는데 이번에 뭐 좀 즐겁게 놀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성객에게 간식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개천절부터 추석까지 모처럼 길게 주어진 연휴에 가족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 시민들도 많습니다. 올 때 용돈도 받아서 기분 좋고 같이 와서 더 기분이 좋아요. 가족 전체 다 와서. 제주도 와서 뭐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아쿠아리움 가는 거요. 추석 연휴 동안 33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절 특수가 제주의 활기를 더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 대회에 참가했던 전라남도 출신 중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미강 씨는 날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서귀포 의료원으로 찾아갑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째 입원 중인 아들 조연호 군을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버티고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10분.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하지 못한 채 낯선 타양, 제주의 병원에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경기도 많이 보고 훈련도 해보고 진짜로 네 길인지 한번 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돼서 훈련이고 뭐고 그것도 보내지 말걸 하는 후회도 되고.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인 조연호 군은 복싱 경기를 하다 펀치에 맞고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해서 혈종은 다 제거했지만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심해서 지금도 역시나 반원수 상태고 급성기 치료는 거의 종료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만성 치료를 할 단계입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대한복싱협회와 사설구급업체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설구급차 CCTV를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법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타야 하는데도 운전기사만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조사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경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선수를 보조한 코치는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강 경고와 함께 피해 보상 대책과 안전 매뉴얼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제주도체육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영훈 지사가 기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재선 출마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오영훈 도지사. 연휴 관광객이 작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6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은 재선 출마 여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영민 정무비서관이 사직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오 지사는 비서관 사직은 개인적 의사로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출마 여부를 미리 정하는 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임박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을 묻자 한참 동안 침묵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3 내란 당시 행적을 지적한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논란이 된 오 지사. 자신과 도청 공직자 모두를 내란 세력으로 표현한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뀐 입장이 있다면 취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수도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의 전원 합의 판결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촌형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길러낸 과일과 달걀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학생들은 미래 농촌 CEO로서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친환경 농생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비닐하우스 속 샤인 머스켓이 탐스러운 초록을 품었습니다. 당도를 확인한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줄기를 잘라냅니다. 수확을 해주면 됩니다. 찍었을 때 16브릭스 이상 나오죠. 이러면 이게 당도가 이 정도면 맛있다고 볼 수 있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올해 수확된 1.5kg 기준 80여 박스의 샤인 머스켓은 학생들이 직접 포장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내려와서 이제 같이 병든 샤인머스켓은 제거하고 이제 좋은 샤인머스켓만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 에코팜에 와서 팔았습니다. 동물복지형 목장에서는 800마리의 달걀에서 신선한 달걀도 받아냅니다. 사육부터 달걀 세척까지 학생들의 공정으로 하루 평균 20여 판의 유정란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축산물은 학교 기업 상점과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유통됩니다. 출하부터 입고까지 당일에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신선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연평균 매출이 1억 원을 넘길 정도로 주민들 호응도도 큽니다. 매일 나오니까 신선도가 좋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키우는 거라서 또 믿음도 있고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원래 이런 거를 배우려면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무료로 학교에서 학습을 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다시 학생 교육에 쓰이며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생산에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그걸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농업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민들이 구입함으로써 교육과 지역의 상생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한 비바람 속에 귀성길이 더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운항 정보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빗길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젯밤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많은 곳에는 120mm, 특히 산지에는 1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비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안팎에 달하는 순간 돌풍도 불겠습니다. 또 북부 지역에도 오전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북동부 지역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는 21도 보이겠고요. 산지 지역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23도, 남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귀성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휴에도 상시 가동해 전산망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민원 전담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산망 장애 발생 초기에 집중됐던 120 만더 콜센터의 장애 관련 민원은 지난달 29일 110건에서 어제는 13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 곳곳에 4.3 왜곡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법에 따른 활동이라 강제로 떼어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고 제주시는 규격과 게시 장소에 문제가 있는 두 곳에 대해서만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의회 4.3 특별위원회는 현수막이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혐오 선동이라며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심각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대학교 정문 앞 등 도내 곳곳에 4.3이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는 내일로 미래로당의 현수막이 걸린 상황입니다. 제주 법원 부장판사들의 음주 소란 무리가 중앙 정치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을 내렸다며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 법원 부장판사 3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 감사위로부터 범중 경고를 권고받았습니다. 부족한 전문성과 사전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최명동 후보자가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 보유에 대해 소수위원의 부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공직 경험을 통한 협력 가능성과 확고한 경영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명동 후보자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논란이 된 주식은 취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판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주변 감귤 과수원에 조류 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제2공항 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예정부지 반경 3km 이내 감귤 과수원이 많아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공항마다 다른 주변 환경을 감안한 관리 대책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찬성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부가 정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맹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42.8%.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